네, 안녕하십니까. 프리비전스 김도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되게 독특한 이어폰 하나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는 그런 이어폰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이어폰은 만렙에서 나오는 루체 X11이라는 요 이어폰,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에 대해서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펀딩을 와디즈에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저한테는 이 제품이 진짜로 소리가 어떤지 컨설팅 의뢰가 들어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그분들한테도 컨설팅을 했었고, 그리고 그분들이 제가 이거를 갖다가 리뷰를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도 사실 조금 검토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은 굉장히 솔직하게 이 제품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뷰이면서도 사실은 저한테 컨설팅 의뢰를 받았던 회사이면서도 그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면서 또 여러분들한테도 드리는 말씀, 그리고 지금 와디즈 펀딩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뭐 어떻게 보면 좋은 리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서론이 길었죠. 이 제품에 대한 특징, 그 다음에 장단점, 그 다음 통합 품질까지도 쭉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먼저는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이 디자인에서 보면 딱 아시겠지만, 이 디자인을 보게 되면 이니어 타입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IEM이라고 하죠. 이니어 모니터링 시스템 형태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양을 하고 있는 이어폰으로 나온 것이 특징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BA 드라이버와 그 다음에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두 개를 같이 사용을 하는 하이브리드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블루투스 5.0이라고만 적혀 있고 그 뒤로는 코덱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맥에서 사실은 조금 약간 뭘 풀게 되면 지금 뭘로 전송을 하고 있다, 어떤 뭘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aptX는 아니고요, AAC 코덱과 SBC 코덱으로 선택이 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에는 블루투스 5.0을 사용하면서 AAC와 SBC 코덱을 주력으로 사용하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는 IPX 6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방수 이외에 조금 더 나아가서 물속에 잠깐 담갔다가 빼도 괜찮을 정도의 방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배터리 타임이 굉장히 특이한데 6시간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충전을 할 경우에는 60시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역대급입니다. 60시간까지 쓸 수 있는 배터리를, 케이스를 장착을 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USB-C 타입으로 요새 맞는 그런 커넥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품에 대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입니다. 일단은 첫 번째 장점은 우리 와이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와이프가 이걸 딱 보더니 이건 뭐야? 그랬더니 뭐 내가 이거 좀 검토해야 될 제품이야. 그랬더니 검토하고 나서 나 줄 수 있어? 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외형입니다. 첫 번째 장점은 외형입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어폰의 외형도 이뻐요. 그리고 이니어 타입으로 나왔는데 무선 트루 와이어리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트루 와이어리스 제품들은 선이 없으니까 일단 나온 거가 뭐 QCY부터 시작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작은 형태로 귀에 장착이 되는 뭐 그런 모양들이 있었고요. 때로는 되게 고급형에서는 약간 프랑켄슈타인처럼 튀어나오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어떤 나라 제품 같은 경우 좀 크게 해갖고서 이렇게 길게 나오는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A사 같은 경우는 콩나물 형태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 여러 가지 형태가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이니어 타입의 모양을 그대로 딴 트루 와이어리스는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디자인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투명하면서, 그 다음에 큐빅 같은 걸 박아놨잖아요. 큐빅이 있는 모델이 있고 없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큐빅이 있는 모델, 그 다음에 블랙과 약간 투명의 화이트 모델, 이런 것들이 실버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제 취향은 아니어서 별로라고 생각했었는데 우리 와이프가 이거는 내가 갖고 싶은데 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에서 볼 수 없는 그런 외형을 갖고 있다는 거 아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 취향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거에 굉장히 맞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가 메탈로 되어 있습니다. 이 메탈로 되어 있는 이 케이스가 굉장히 팬시해 보입니다. 굉장히 팬시해 보이고 다른 애들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지난번에도 지금 메탈로 되어 있는 케이스의 이어폰에 대해서 리뷰하면서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 좀 무게감은 있지만 굉장히 느낌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해요. 네, 동일하게 이게 메탈 케이스가 되니까 느낌이 사뭇 다릅니다. 되게 고급진 거를 만지는 것 같고 왜 플라스틱만 만지다가 이거 만지니까 이건 많이 다른데? 라는 느낌이 그냥 딱 드는 그런 외형, 케이스 이런 것들을 갖고 있다는 거. 첫 번째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의외입니다. 착용감이 생각보다 너무 좋습니다. 네, 이 착용감은 이거 꼽으면 이제 막 소리 나기 시작할 텐데 이걸 딱 착용을 하게 되면 사실 진짜 들어가는 기분도 되게 좋고요. 이게 음악도 나오기 시작한다. 잠깐 빼놓을게요. 네. 음악이 나오기 시작한다. 이 들어가는 느낌이 되게 좋아요. 들어가는 느낌이 쏙 하고 들어가요. 다른 커널형 이어폰들을 항상 했을 때의 느낌은 무엇이었냐면 약간 뻑뻑하게 실리콘 이어캡을 밀어넣으면서 들어간다, 또는 폼팁 같은 경우에는 폼팁을 누르면서 귀 속에다가 장착을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인이어 타입으로 나오다 보니까 노즐이 생각보다 길고요. 노즐이 생각보다 길고 기본 장착되어 있는 팁이 작은 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귀 속까지 쑥 들어갑니다. 근데 보통 귀 속까지 쑥 들어가게 되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요. 들어가면서 이 귀에 있는 모양 그대로를 딴 이 이어폰의 형태 때문에 귀의 전체적인 거를 잡아주면서 속으로 쏙 들어가는 그 느낌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트루 와이어리스 리뷰한 것 중에서 착용감은 제일 좋았어요. 물론 어색한 건 있어요. 왜냐하면 귀 속 깊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인이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 인이어 커널형 인이어 모니터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뭔데 이렇게 귀 속까지 쑥 들어와, 마치 귀집할 때 뭐가 이렇게 쑥 들어올 때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거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익숙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익숙하니까 트루 와이어리스 중에서는 귀 속까지 밀어 들어오는 그 느낌이 가장 좋은 이어폰 중에 하나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착용감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두 번째 장점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장점은요, 요 금액대에 이런 거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었던 기능, 그 개별 사용이 가능합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나만 빼서 하게 되면 파워온 나오고 설명 나온 다음에 바로 이제 음악이 나올 거예요. 뭐 이렇게 해서 하나만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오른쪽이건, 음악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오른쪽이건 왼쪽이건 상관이 없어요. 네, 왼쪽도 똑같이 음악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쓸 수 있다. 커널형 이어폰, 좀 이따가 장점에서 좀 소리에서 나올 내용 중에 하나인데, 커널형 이어폰을 써보신 분들은 알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인이어 타입을 써보신 분들은 더 잘 알 거예요. 왜냐하면 인이어 모니터링, IEM 타입으로 나온 모니터링 이어폰들을 딱 끼게 되면 밖에와 차음이 거의 노이즈 캔슬링 킨 것만큼보다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을 정도로 딱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양쪽에 딱 끼게 되면 그냥 물리적으로 노이즈 캔슬링? 밖에하고 차음이 딱 돼서 그냥 밖에 안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는 밖에 소리가 너무 안 들려서 생기는 불안감? 이런 게 있죠. 그래서 하나를 빼고 하나만 착용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쪽에서는 이동하는 도중에 보게 되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쪽에서 나오면서 이쪽에서는 밖에 있는 소리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씩 된다는 게 제가 좀 착용 한 일주일 동안 하고 다니다 보니까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그게 오른쪽이 되건 왼쪽이 되건 사람들이 편한 대로 해서 하나만 꺼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장점은요, 배터리 타임이에요. 60시간을 한 번도 충전 안 했어요. 지금까지 하면서 테스트하고 일주일 다니면서 제가 60시간 이하로 들었긴 하겠지만 한 번도 충전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듣는데 충전 한 번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60시간의 배터리 타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약간 느꼈어요. 지금까지는 24시간, 30시간 이런 것만 보다가 갑자기 60시간을 보니까 이거는 중간에 충전해 줄 필요도 없이 그냥 일주일 그냥 쭉 듣고 다니면서 계속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간혹 가다 한번 충전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충전을 해서 오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것. 아마도 그것 때문에 케이스가 좀 이렇게 큰 편이고 무게가 좀 솔창게 나가긴 하지만, 그래도 그 60시간이라는 그 러닝 타임, 물론 6시간씩 나눠서지만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걸 또 장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부터 소리적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인이어 모니터링, IEM이라고 하는 인이어 모니터링 타입으로 나왔잖아요. 보통의 인이어 모니터링 타입들은 귀에서 약간 플러시 마운트가 되면서 귀 속까지 그 이어 커널, 그러니까 웨이도를 따라서 쑥 그 노즐이 들어가서 안내부터 착 밀폐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밀폐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고, 그러면서도 이 귀 주변을 갖다가 귀 모양에 맞춰서 탁 플러시 마운트를 시켜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귀가 거의 막혀버리죠. 이런 인이어 모니터링 시스템, IEM이라고 하는 인이어 모니터링 시스템들은 왜 그렇게 차음을 완벽하게 하느냐?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하는 사람들이 착용을 하는 이어폰으로 나온 애야, 원래가. 그러니까 무대 위는요, 보통 공연이 시작돼서 막 진행이 되면 평균 90dB에서 100dB 정도의 노이즈가 있어요. 락 공연이나 메탈 공연 같은 경우 무대 위에서만 한 100에서 110dB이 나와요. 무대 위에서만. 각자 연주하는데 연주 소리만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모니터링 스피커를 쓰거나 그냥 일반 이어폰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치면 내 밖에 소리가 너무 커서 내 소리가 안 들려요. 모니터링 해야 되는 소리가 기본적으로 안 들립니다. 그래서 인이어 모니터링은 차음력이 굉장히 좋게 돼 있고 귀 속까지 쑥 들어가게 해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이걸 착용을 했을 때 밖에 있는 소리는 안 들리고 원하는 나의 목소리 또는 내가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게 되거나 또는 연주에 필요하거나 노래에 필요한 반주 소리가 들리게 하는 거예요. 그게 IEM, 인이어 모니터링의 특징이거든요. 얘가 그런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네, 차음이 대단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착용을 하게 되면 제가 약간 얘기하기가 어색할 정도로 차음이 돼요. 그 차음 능력은 너무 뛰어나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이즈 캔슬링이 거의 필요 없어요. 네, 노이즈 캔슬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차음이 엄청납니다. 네, 이건 뭐 제가 트루 와이어리스에서는 이 정도 차음력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건 사실입니다. 네, 그 정도로 아무래도 그 인이어 모니터링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트루 와이어리스에서는 이 정도 차음력은 제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저음 성애자를 위한 이어폰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귀 속까지 쭉 밀고 와서 완벽하게 이어 커널을 밀폐시킨다. 그러니까 웨이도를 완전히 밀폐를 시켜서 드라이버를 구동을 시키다 보니 저음에 대한 그 드라이빙이 완전히 달라요. 귀 속 깊숙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그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50Hz 이하의 아주 초저역대, 뭐 50에서부터 20Hz, 20에서부터 50Hz겠죠. 그 사이의 초저역대 소리는 엄청납니다. 네, 엄청나게 잘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할 것 같고요. 특히 힙합이라든지 EDM 음악에서 저음을 조금 많이 좋아하는 저음 성애자들이 듣게 된다면 되게 매력적이다 라고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것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소리적인 건데요. 그 다음 소리적인 것은 스테레오 이미지라고 얘기할게요. 음상은 블루투스이기 때문에 음상은 그냥 블루투스가 전형적으로 갖고 있을 정도로 그 정도 거리예요. 더 가깝지도 않고 더 멀지도 않고 평균적으로 블루투스가 느끼게 해주는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음상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얘가 특출난 건 뭐냐면 스테레오 이미지, 스테레오감이에요. 스테레오감이 보통 스테레오감을 얘기할 때 여기서 몇 도까지 이렇게 느껴지느냐거든요. 음악을 들을 때 어디 정도까지. 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서 스테레오감이 좀 좁게 느껴지기도 하고 좀 넓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와이드하게 스테레오감을 느낄 수 있어요. 완전 이쪽 끝에서부터 이쪽 끝까지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그러니까 스테레오감이 거의 180도가 느껴져요. 네. 보통 좋으면 막 170도, 160도 정도 되는데 얘는 180도까지 느껴질 정도로 완벽하게 좌측 끝과 우측 끝에 있는 소리가 표현이 되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을지는 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 웨이도 깊숙이 들어와서 구동되는 드라이버가 주는 그런 느낌? 다른 소리와 섞이지 않고 독립적으로 낼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완벽하게 좌측 끝, 우측 끝의 소리를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음상은 적당한, 그냥 블루투스 이어폰이, 이 가격대에 있는 블루투스 이어폰이 보통 주는 그 정도 음상이지만 좌우로 벌어져 있는 스테레오감은 상당히 뛰어나게 좌우가 벌려져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런 스테레오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들으시면 우와 이거 뭐야 막 되게 다이나믹하게 좌우 끝에 있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장점입니다. 마지막 장점, 말도 안 되게 소리가 큽니다.
이걸 장점으로 놔야 되나 저도 고민했는데 이건 진짜 역대급으로 저는 이렇게 소리 큰 트루 와이어리스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평균적으로 이게 크다고 싶은 볼륨이 핸드폰에서 설정을 하게 되면 핸드폰 볼륨의 30%? 예, 볼륨 바에서 30%면 너무 크다. 야, 이제 너무 커. 더 이상 안 올려도 돼. 하는 게 핸드폰 기준 30%예요. 그러니까 이 50%를 넘어가면 힘들어요. 괴로워요. 50%를 넘어가는 볼륨이 되면 괴롭습니다. 그 정도로 소리가 커요. 제가 간접적으로 듣게 해드릴게요. 간접적으로 듣게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케이스에 들어있는 지금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이에요. 케이스에 들어있는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이고 제 핀 마이크와 제 입 근처에다가 놓고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세요. 제 목소리와 케이스에 들어있는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이에요. 지금 들리세요? 제 입 거리하고 요거하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충 얼마나 소리가 큰지 아시겠죠? 지금 이 이어폰이 그냥 내고 있는 소리가 여러분한테 들리는 거예요. 진짜 역대급입니다. 지금까지 트루 와이어리스를 들으시면서 정말 난 소리가 너무 작아서 지금까지 불편해서 내가 이거 트루 와이어리스는 못 쓰겠어. 유선만 쓰겠어. 그것도 특히 뭐 큰 소리를 잘 낼 수 있는 유선 제품들만 쓰겠어 하시는 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귀를 충분하게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아주 강력한 소리 크기를 갖고 있는 역대급으로 소리가 큰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입니다. 네,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큰 트루 와이어리스 이어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어폰 샵에 가서 들어본 이어폰들도 꽤 많은데 역대급이에요. 네, 정말 소리 큽니다. 네, 정말 소리 큰 거. 그거를 마지막 장점으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장점을 얘기했는데 단점이 없을까요? 와디즈에서 지금 펀딩도 하고 있는 제품인데 단점이 없을까요?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에 대해서 그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 단점입니다. 첫 번째 단점은 잠깐만요. 음악을 꺼놓고선 해야겠어. 음악을 끄지 않고서는 제가 이걸 빼는 순간에 귀가 터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좋습니다. 볼륨도 최저로 낮추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놔야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단점은 무엇이냐? 귀에 이렇게 장착을 딱 하게 되면 무슨 차이가 있나요? IEM 모니터 이어폰에 비해서 놓고 보게 되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 플러시 마운트로 떨어지지가 않아요. 지금 보이세요? 약간 튀어나와 있는 느낌, 약간 프랑켄슈타인처럼 약간 튀어나와 있는 느낌, 모습 이런 거 보이지 않습니까? 그쵸? 아쉬웠어요. 이니어 타입의 이 안쪽의 모양과 귀를 잡아주는 이런 곡선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귀 안에서 사실 굉장히 편하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편하게. 근데 뭐가 아쉽냐면 두께예요, 두께. 두께가 좀 튀어나와 있다는 거죠. 이 두께가 차라리 좀 얇아지면서 위아래로 좀 펼쳐서 귀를 오히려 더 플랫하게 마감하는 모양을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마감 떨어지는 게 귀에서 떨어지는 게 조금 살짝 튀어난다는 거. 다른 이어폰들에 비해서 많이 튀어나오지는 않지만 IEM 방식, 그러니까 이니어 모니터링 방식의 그런 디자인에서는 조금 튀어나와 있다는 거. 그게 조금 아쉬운 첫 번째 단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입니다. 두 번째 단점은 이 힌지 부분이에요. 여기서 보이세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네. 이 철로 되어 있고 바깥쪽에 힌지가 보이지 않게 하는 디자인을 하게 되면 뭐 약간의 이런 식의 디자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은 애들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아쉬웠어요. 이 힌지가 이렇게 살짝 노는 거, 이렇게 살짝 노는 거. 물론 이게 닫혀있을 땐 놀진 않아요. 전혀 놀진 않아요. 이게 놀진 않는데 이 힌지 부분은 분명히 어떤 분들은 이거 좀 아쉽다. 왜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했었지? 열려있을 때, 특히 열려있을 때 약간 덜렁덜렁한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지금 보시게 되면. 그리고 이렇게 열게 되면 요거밖에 안 열리지만 이거 한번 빼서 힌지를 이렇게 하고 열게 되면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이런 힌지에 대한 부분, 요 안쪽에 메탈 소재가 이제 좀 처리하기 어려워서 만들어진 이런 약간 이격이 있는 힌지 부분은 단점으로 삼으실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두 번째 단점으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점입니다. 세 번째 단점은 이
배터리 용량 때문에 생기는 단점입니다. 네, 뭘까요? 케이스의 크기와 무게감입니다. 네, 다 좋은데 케이스가 좀 큰 편이고요. 무게도 술찮게 나갑니다. 네, 무게에 대해서도 적어드리겠지만 이 케이스는 다른 거하고 한번 비교한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케이스는 다른 제품들에 비하면 조금 큰 편에 들어갑니다. 물론 뭐 다른 S사이에 나와 있는 그런 제품들과 비교하면 그보다는 작죠. 그보다는 작지만 현재 평균적으로 이 가격대에 있는 제품들과 비교를 한다면 케이스는 살짝 사이즈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무게는 메탈로 되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배터리 용량을 늘려놨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가진 무게감, 이 무게감도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무겁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저같이 좀 체격이 큰 사람들은 주머니 넣고 다녀도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좀 작고 약간 왜소한 체격을 가지신 분들이 주머니에 넣게 되면 이게 약간 좀 덜렁덜렁하고 움직이면서 조금 무게감이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단점 세 번째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번째 단점입니다. 이 네 번째 단점부터는 소리적인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히스 노이즈가 들립니다. 네, 쉬 하는 소리가 쭉 깔려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히스가 나오는 이유는 아까 장점이 났던 역대급으로 소리를 크게 만들어 놨다는 데에서 예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이 드라이버의 감도를 굉장히 높여놓은 것 같아요. 드라이버의 감도를 굉장히 높여놓고 낮은 임피던스에서 구동이 가능하도록 해놨기 때문에 이어폰 안에 있는 칩셋의 앰프 힘으로 이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게 되면 그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어폰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기계가 갖고 있는 기본 노이즈가 같이 다 딸려 올라가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회사 사람들이 그래서 레벨을 조금 줄이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레벨을 줄이면 히스 노이즈도 같이 줄어들면서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수준으로 히스 노이즈가 낮아지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감도를 너무 높여놨어요. 소리를 너무 크게 낼 수 있도록 해놨어요. 정말 역대급으로 소리가 큽니다. 역대급으로 소리를 크게 놓다 보니까 히스 노이즈가 들려요. 그래서 분명히 이 히스 노이즈가 들리는 거에 대해서 불편해 하실 분이 있을 겁니다. 아니, 많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단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제품 혹시 히스 노이즈가 걸리시는 분들은 청음샵에 한번 가셔서 들어보셔서 먼저 들어보시고 이 정도 히즈는 난 괜찮아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좀 민감한 편이긴 하니까. 근데 어떤 분들한테는 저랑 같이 비슷하게 민감한 분들은 이 정도 히즈는 나는 뭐 절대 안 돼 이러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음샵을 로컬로 되어 있는 청음샵 가셔서 한번 들어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단점입니다. 안내 소리가 너무 큽니다.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피커의 감도, 그러니까 드라이버의 감도를 너무 높여놓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나오는 안내 메시지 소리가 너무 커요. 저한테 너무 커요. 깜짝 놀라겠어요. 네, 기본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안내 블루투스 연결됐다, 연결이 끊어졌다 하는 소리가 저한테는 너무 커요. 뭐 일반 분들한테는 뭐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소에 좀 소리를 그게 크게 듣는 편이 아니다 보니 제 귀 속에서 그 깊이, 이니어처럼 쭉 들어와 있는 그 깊이에서 얘기해주는 그 여성분의 안내 목소리는 저한테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소리가 큽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단점으로 느껴요. 이거 다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처럼 너무 드라이버의 감도를 너무 높여놓다 보니 히즈 노이즈도 같이 끌어올려지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안내음도 너무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죠. 요거는 감도만 좀 낮추면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주시거나 펌웨어 업데이트해서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게 그것을 단점으로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소리적인 단점 또 하나 가지입니다. 무엇이냐면 저한테는 베이스가 너무 많아요. 네. 물론 이게 디자인 자체가 일부러 베이스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나온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베이스가 그렇게 듣기 싫은 베이스는 아니에요. 되게 이쁘게 잘 만들어진 그런 베이스가 나와서 EDM이나 힙합 같은 데 잘 어울려요. 근데 저한테는 조금 너무 과해요. 네. 그리고 저와 비슷하게 약간 저는 대중적인 소리를 찾지만 그 대중적인 소리를 찾는 데에서도 이 정도는 좀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들을 때는 플랫한 성향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이런 리뷰 같은 데에서는 약간의 대중적인 사운드가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좋게 들릴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그런 식으로 튜닝을 많이 하고 다니니까, 그런 것 때문에 리뷰를 할 때는 그런 걸 반영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것 치고는 조금 과해요.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 치고는 조금 과해요. 그렇다고 해서 막 비츠처럼 막 나옵니까? 라고 하면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비츠는 너무 무식하게 나오는 거고요. 솔직히 그건 너무 무식해요. 너무 무식하게 나오는 거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한테는 조금 강하다는 거. 그 부분은 기억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기억하고 계시고, 나한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로컬에 있는 청음책 가서 한번 들어보시면 더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개선이 조금 됐으면 참 좋겠다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였어요. 고음 부분에서 스파이크처럼 제 귀를 찌르는 소리들이 있었어요. 그게 측정기상에서는 아마 뭐 좀 그렇게 튀는 것 같이 안 나오고 좀 부드럽게 나올지 모르지만, 사람의 귀는 그걸 더 예민하고 민감하게 들을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들었을 때 확실하게 찌르는 소리는 3kHz하고 6kHz 소리는 스파이크처럼 탁 튀어 올라왔어요. 그래서 어느 특정 레벨 이상이 올라가게 되면 무조건 3kHz하고 6kHz 소리는 귀를 이렇게 팍 찌르는 소리처럼 나와요. 특정 목소리, 특정 악기 소리, 특정 그런 주파수에서 탁 튀어나오는데 그 주파수가 3kHz, 6kHz인데, 목소리 음성이라든지 악기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 음역대가 있는 악기가 탁 주파수가 맞는 순간에 귀에 팍 치고 들어옵니다. 그게 3kg, 6kg, 6kg는 한 6.3kg, 6.4kg 되는 것 같고, 3kg는 한 3kg 근처인 것 같아요. 한 3kg, 예, 아무튼 배음일 수도 있어요. 3kg에서 6kg, 그러니까 3.2kg하고 6.4kg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음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대역대가 좀 튀어요. 예상은 아마 BA 드라이버와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크로스오버 시켰다고 하는데, 그 둘 간의 간섭에서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추측? 예, 이건 추측입니다.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제조에 관련된 것서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추측이 살짝 있고요. 이 부분은 적은 레벨에서 들을 때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레벨을 키워서 들을 때에는 들려요. 확실하게 들립니다. 확실하게 들리는 그런 단점 부분이어서, 요 대역대가 사람한테 좀 민감한 대역이기도 하거든요. 사람한테 귀에. 그래서 이게 조금 거슬리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단점으로 놓도록 할게요. 그게 이 제품에 대한 단점 전부였습니다. 여러분들 장점과 단점을 놓고 봤을 때 어떠셨나요? 여러분들한테 좀 마음에 드시는 그런 제품인가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통합 품질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통합 품질 테스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이 카메라 위에 있는 마이크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통화를 한다면 어떤 소리가 들릴지 저와 같이 한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소리는 이 TWS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예, 루체 TWS X11, 루체 TWS X11의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조용한 사무실에 통화한다면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런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지금 시끄러운 그 지하철 환경을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현재 듣고 있는 소리는 지하철 환경에서 들릴 때의 카메라의 소리고요. 이런 환경에서 이 헤드폰으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이어폰으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끄러운 지하철에서 여러분들 통화를 하게 되면 어떤 소리가 들릴지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음질로 상대방과 통화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상으로 만들어본 시간입니다. 다 들으시나요? 테스트합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통합 품질은 어떠셨나요? 네, 여러분들이 통합 품질을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딱 열어보고선 와, 보석과 같다. 진짜 디자인적으로도 한번 좀 선을 한번 그을 수 있을 만한, 또는 인이어 방식, IEM 방식을 갖다가 트루 와이어리스에 넣는다는 그런 생각을 한 것도 높게 살만하고, 나름대로 자기의 매력이 있는 사운드를 만들기 위해서 베이스를 그렇게 부스트 시켜서 해놓은 것들,
물론 베이스만 부스트 시키면 너무 답답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고음역도 살짝 올려놔서 밸런스를 맞춰놨다는 거, 뭐 이런 것들도 특징으로 들여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톤 밸런스가 소리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다른 좋은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제가 장점과 단점에 놓고서 얘기한 이런 모든 거를 놓고 보게 된다면 생각보다 여러분들한테 잘 맞는 제품일 수도 있어요. 특히 음질을 그렇게 따지지 않으시는 여자친구? 와이프가 있으시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좋아할 만한 디자인의 이어폰입니다. 제 와이프가 이렇게 좋아할지는 몰랐어요. 네, 그 정도로 디자인을 실물로 보게 되면 상당히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가까운 청소샵에서 직접 들어보시고 물건을 볼 수 있으면 여러분들 선택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렇게 해서 약간 보석과 같은 무명의 제품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게 무명하지 않았나요? 저한테만 무명한 건가였나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만렙에서 새로 나왔던 트루 와이어리스 TWS X11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조금 도움되는 영상이었나요? 네, 그러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미있는 음향 이야기나 제품에 대한 리뷰로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네, 지금까지 프리비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